역사 속 몰랐던 제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스텔링.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역사 속 제외동포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야기꾼 이민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제일동포 3세 아유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한국말이 일단 보이는데 여기 옆에 일본 간판인가요, 이게? 맞아요. 우리 간판하고 그러네요. 일본. 치킨집, 순댓국집.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에도 써 있네요. 시노쿠보. 시노쿠보. 네. 맞습니다. 네. 이 시노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노쿠보는 일본 내에서 상당히 큰 한인타운인데요. 츠루아시 한인타운은 그 전통시장 분위기랄까? 근데 이곳은 한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젊음의 거리. 맞아요. 그래서 이 시노쿠보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곳인데요. 시노쿠보 역을 나오면은 큰 길로 이제 오른쪽편으로 이렇게 꺾어가면은 한국어 간판이 보이는 네. 시노쿠보 한인타운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 자주 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일본에서 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 한식이 그리울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시노쿠보에 갔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한식을 먹기 제일 좋은데 네. 거기가 바로 시노쿠보인데요. 2023년도 기준 신주쿠 한국인 상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주쿠 일대에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634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6년 전인 2017년에 369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1.5배 이상의 가게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점점 점포수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K-팝, 한류 영향 때문일까요? 한일 문화가 서로 개방되면서 일본에서 방영된 그 겨울 연가, 그 다음에 또 K-팝도 붐을 이루고, 이제 요즘 한류 드라마가 이제 다시 또 붐을 이루고 하면서 지금이 최고 절정기에 한류 붐을 지금도 이루고 있어서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OTT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특히 10대부터 30대 사이에 일본 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주요 소비층으로 꼽히는데요. 이분들이 시노쿠보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시노쿠보를 간다든가 치즈 닭갈비를 먹기 위해서 간다든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한국 관련 점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신주쿠 한국 상인연합회는 회원 수가 약 600명이고 회원 점포가 한 520개 점포입니다. 그 중에서 약 한 50%는 식당이고 나머지 50%는 잡화, 기타 점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노쿠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북적북적했던 동네가 아니에요. 안 그랬었어요, 원래는? 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여기 시노쿠보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그 당시에 시노쿠보역에 철로에 술이 취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생 출신이었던 이수연 씨가 이 취객을 구하고 본인은 목숨을 잃었어요. 일본 사회에서 굉장한 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비가 마련되고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정말 슬픈 사연이네요. 어인 고 이수연 씨의 희생으로 한국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이미지가 일본에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1차 한류 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노쿠보에는 한 차례 또 위기가 또 찾아오는데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뭐 동방신기라든가 뭐 K-팝이 뭐 큰 인기를 끌었고 또 문제는 2012년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독도에 방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내에서는 그 혐한 정서가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노쿠보에 그 많았던 손님들 발길이 끊기고 한국 상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시노쿠보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해도 스피치 혐한 데모
소위 혐한시가 약 한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시는 이제 손님들이 무서운 동네로 이제 좀 소문이 나면서 그 당시 한 600개 정도 있던 한인 가게들이 약 한 40%가 폐업을 하고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주쿠 중심의 한인타운은 언제 생겼을까요? 글쎄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국은 19세기 외세가 침입하고 일본으로 징용도 가고 징병도 가고 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정착한 것이 제일동포의 역사가 되는데요. 그 후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한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국교를 체결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제 때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올드카마라 그러고 한일 협정 후에 건너간 사람들은 뉴커머라고 통칭하는데 본격적으로 특히 늘어나는 시기가 1989년도에 이른바 여행자유화 조치가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시노쿠보 중심의 코리아타운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모여 살면서 만든 것이 이제 한인타운인 그렇죠. 거네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동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롯데 아시죠? 그럼요. 저 롯데 빼빼로 좋아합니다. 네. 롯데가 사실 시작은 껌을 그랬구나. 가지고 팔던 것을 시작했는데요. 롯데의 창업자인 신격호 시게미스 상이 1948년도에 껌하고 초콜릿을 만들던 공장이 바로 시노쿠보에 있었어요. 롯데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롯데의 출발점이 시노쿠보 와, 껌 몰랐어요. 공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노쿠보가 왜 코리아타운이 되었나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노쿠보駅역 앞에 롯데의 껌 공장이 신격호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제일 교포들이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게들이 생겼던 게 또 원인이 있었고. 신주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주쿠요? 신주쿠역 같은 데는 너무 좀 복잡스러운 이미지가 있고 맛있는 맛집들이 많고 뭔가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신주쿠에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그쵸. 쉽지 않죠. 너무 사람도 많고. 11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도심이라고 그러죠. 도쿄에서. 그 부도심의 신주쿠의 연계선상에 있는 지역이 시노쿠보인데요. 거기 가면은 사실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인이었던 일본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외국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뭔가 치안 문제라든가 불편한 좀 기피하려는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류 열풍이 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 문화를 전파를 하고 한류의 명소가 된 곳이 바로 시노쿠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사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이거는 일본 마츠리 맞아요. 느낌도 나고. 뭔가 축제가 네, 있는 거죠. 축제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베트남의 그 우산으로 맞아요. 뭐 하나 보다. 요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의 사물놀이라든가 한국 와. 축제들의 모습들도 요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노쿠보 주변에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상점도 많아졌지만 또 일본 상점가를 중심으로 45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축제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축제라는 게 어떤 축제예요? 바로 이제 시노쿠보 다문화 축제죠. 다문화 축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맞아요. 地域の皆様、住んでいる皆様と観光客の皆様に喜んでいただけるイベントとして大久保祭りを始めています。やっぱりパレードはすごいと思います。日本の着物での民謡パレードから韓国の韓服のパレード、
ベトナムの民族衣装のパレードがありますから、それは本当に見どころ満載だと思います。 그냥 듣기만 해도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같이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고 느낀 사람들 세계에서 네. 많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 볼거리, 먹을거리가 막 있는 그 프로그램들 누구한테나 다 개방을 해갖고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거점이 도쿄 신주쿠 안에서도 시노쿠보가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또 일본 지역의 또 하나의 지켜야 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 점에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꼭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もう歴史が本当にあるお祭りですので、1万人以上毎年来ていただいています。このまま続けていけたらいいと思っています。韓国に対してはすごくイメージがどんどん良くなっていってます。本当にイメージ良くなっていってますから、もっともっと韓国参加したらいいと思いますね。 한인타운이라는 곳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 받는 곳이기도 해요.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좋으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로 바글바글 했다가 또 관계가 조금 악화되고 좋지 않으면 방문객들이 쏙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한국과 일본 관계가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을 일궈낸 제일독보들의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의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미 씨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도쿄에 살았을 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일본 친구가 한국을 좀 체험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데리고 갔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노쿠보에 가게 되면 좀 다른 시점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일본 가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한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또 일본인들한테는 가까이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노쿠보 코리아타운, 언제까지나 건재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히스텔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